왜 나만 안 되는 걸까? 그 말 왜 자꾸 떠오를까?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이 말 속으로 얼마나 자주 되뇌어 보셨나요?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상황. 나는 똑같이 노력했는데 남들보다 결과가 늘 느리거나 아예 없을 때 마음속에는 조용히 하지만 깊게 스며드는 이 한마디.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누군가에겐 그냥 푸념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절망의 끝에서 나오는 절실한 외침이에요. 실패, 비교, 조급함,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죠. 근데 말이에요. 정말 나만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나만 그런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감정의 정체를 제대로 파헤쳐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걸까? 비교는 본능입니다. 진짜예요. 이건 과학이에요. 우리 뇌는 끊임없이 나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생존을 위해 필수였죠. 사냥을 잘하는 사람, 음식을 많이 얻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 생존 가능성을 판단해야 했어요. 문제는 지금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생존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자존감, 가치의 문제로 이어지죠. SNS가 등장하면서 이 비교는 매일, 매시간 반복됩니다. 남들의 여행, 연애, 성공, 외모, 재력. 그걸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대부분의 SNS는 연출된 순간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진짜 힘든 날, 피곤한 얼굴, 슬픈 감정은 잘 안 올려요. 근데 우리는 그 편집된 인생과 내 가감없는 현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비교에서 오는 이 감정, 사실은 왜곡된 감정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진짜 나만 안 되는 걸까? 숨겨진 현실.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어요. 2024년 대한민국 청년 10명 중 7명 이상이 자신의 삶에 나는 실패자 같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해요. 이게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공한 사람도, 화려해 보이는 유튜버도, 그 누구도 처음부터 잘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과거를 모른다는 것이죠. 성공한 현재만 보고 왜 나만 안 되냐는 생각이 드는 건 시작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시작했고, B는 유학 경험이 있으며, C는 실패를 몇 번이나 반복한 끝에 겨우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 하나의 결과만 보고 나의 전 과정을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만들어요. 그러니 진짜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똑같이 고군분투중입니다. 성공은 속도가 아니다. 꽃은 각자의 계절에 핀다. 벚꽃은 3월에 피고 해바라기는 8월에 핍니다. 누가 더 예쁘고 누가 더 잘 핀 걸까요? 정답은 없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리게 가지만 묵직하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사회가 빠른 성공을 칭찬한다는 점이에요. 20대의 억대 연봉, 30대의 건물주. 그런 성공담을 보면 내 나이는 뭐하고 있었나 싶죠.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마라톤에서 중요한 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지 10km를 얼마나 빨리 뛰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당신의 속도가 느리다고 느껴지나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저 당신의 계절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국화는 가을에 피고 동백은 겨울에 핍니다. 당신의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 분명히 피어날 겁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통과 의례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실패를 반복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정답은 그 실패에서 뭔가를 배운다면 그렇다입니다.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예요. 실패가 쌓이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 끝이라는 인식이 문제예요. 실패는 과정일 뿐이에요. 실리콘밸리의 CEO들도, 운동선수들도, 작가들도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성공을 얻었어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할 때 그들은 실패를 데이터로 바꿨고 실패를 실험의 일부로 받아들였죠. 당신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면 그건 축하할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나는 왜 이리 조급할까? 조급증의 심리. 요즘 시대는 빨리빨리가 기본이죠. 인터넷도 1초 느리면 답답하고 영상도 3초 안에 흥미 없으면 넘겨버려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게 됐습니다. 무언가 오래 걸리면 불안하고 결과가 바로 안 나오면 내 탓을 하게 돼요. 하지만 삶은 즉석식품이 아니에요. 특히 인생의 큰 변화는 더디게 오기 마련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급증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끊임없는 비교, 빠른 결과, 욕심이 만나서
나는 안 돼라는 자책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조급증을 이겨내려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복선과 흐름이 숨어 있어요.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의 미학을 배울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연습 실패가 필요하다. 실패에 강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미리 연습한 사람이 강한 겁니다. 예를 들어 프로 운동 선수들은 연습할 때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요. 실패를 수백 번 연습하면서 실전에서 실패해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실패들을 연습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진짜 큰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돼요. 작은 일에도 좌절하는 이유는 실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에 익숙해지는 법을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그게 멘탈 관리의 핵심입니다. 실패는 피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다르게 배우는 하나의 수업이에요. 자신에게 하는 말이 미래를 만든다. 왜 나는 안 돼? 이 말은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뇌에 새겨집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이런 말을 계속하면 진짜로 그렇게 느껴지고 행동도 위축돼요. 반대로 작은 칭찬 하나라도 계속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조금 느리지만 괜찮아. 이런 말들을 매일 자기 자신에게 해보세요. 당장은 어색하겠지만 점점 멘탈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느리게 가는 법을 아는 사람은 결국 이긴다. 느리게 가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느리게 갈 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도착하는 법을 압니다. 빠르게 가는 사람은 초반에 번아웃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이 초기에 빠르게 성장하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인생도 같아요. 천천히 가는 동안 탄탄한 마인드, 단단한 멘탈, 충분한 경험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느린 사람은 오래가고 오래간 사람만이 진짜 의미 있는 성장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리게 가고 있다면 그건 축복일 수 있어요. 그만큼 내공을 쌓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무리 나만 안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 같은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성공의 순간도 그 뒤에는 오랜 시간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좌절이 있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나만 안 된다는 생각은 당신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지금은 느려 보여도 실패 같아 보여도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의 한 조각이 되어줄 겁니다. 그러니 절대 멈추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